김영태입니다. 어저께 국회에 있는 2030의 젊은 보좌진들이 내부 아주 신랄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비판서를 올려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화제입니다. 우리가 개같이 일하는 동안 너는 내부 총질하고 있었지? 이겁니다. 너는 내부 총질하고 있었다. 우리가 개같이 일하는 동안 너는 내부 총질하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 3구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이렇게 사상 초유, 이준석의 소위 말해서 그 망나니 그 칼춤, 망나니 칼춤 이상의 칼춤이죠. 이것을 춤을 추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비판 여론이 어저께는 하늘의 끝을 갖다가 도달할 정도로 거세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 모인 온라인상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 안 된다.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이거는 이준석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익명 게시판에 소위 이준석에 대해서, 물론 거기 보좌진들은 2030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이준석을 비판한 글이 나왔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이준석 대표님께 올리는 글, 제목이 비꼬는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이준석 대표님께 올리는 글, 이 제목의 재언입니다. 작성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역시 윤핵관에 맞서는 이 대표님의 편에 섰었고, 그러니까 이 대표를 많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대표님의 편에 섰었고 응원했지만 더 이상 대표님 편을 들기 어렵다 하고 운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암원이설에 속아가지고 편을 들어줬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 총질이 극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윤핵관이나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님의 말과 행동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에게 더 큰 절망과 좌절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는 당신을 처음 좋아했지만 지금은 좋아하기는커녕 증오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그 가벼운 언행과 가벼움, 한없이 가벼움, 그리고 한없이 나쁜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정치 어떤 이관계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부분에 능통한 이준석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으쌰으쌰해서 잘할 거야 생각하고 잠이 들지만 다음날 아침 대표님의 한없이 가벼운 언행들로 채워진 뉴스를 보면 큰 허탈감이 생긴다,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말만이 정답이라는 대표님의 그 독선적인 모습, 이 독선적인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 기성 정치인들의 꼰대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꼰대력을 능가한다. 기성 정치인의 꼰대력보다 훨씬 능가한다. 국회 보좌역 하는 사람이 쓸 정도 같으면 다 같은 2030 또래들이죠. 이준석의 그 망동과 망언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뭐 지금은 봉합이 됐지만, 이제 국회에서까지 이제 두 번째 도망을 쳤으니까 세 번째는 도망치면은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지가 사과를 고개를 숙였으니까 이제 국회에서까지 했으니까 차마 그러지는 못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좌진은 당대표로서 말과 행동보다 좀 신중해야 하라.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라. 이런 취지의 글이 이틀 전에도 게재되고 지난 4일은 이런 글이 게재됐습니다. 형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경력 겨우 10년 정도 되는 한낱 보좌진이야. 나는 내가 형이다 이거야. 형은 너랑 몇 살 차이, 한 두서너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경력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는 한낱 보좌진이야.
이렇게 시작된 글이 있었는데 이 작성자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낱 보좌진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밖에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당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어떤 국회의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또 나 때문에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런 걸 갖다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어느 회사원들도 다 비슷할 거다. 그게 바로 사회생활 아니냐. 그런데 너는 공당의 리더라는 사람의 그 입, 그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권력 쟁탈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 현장에서 뛰는 우리 당 소속 보좌진들과 캠프 안에 있는 많은 인력들, 각 지역에서 대선을 위해서 발로 뛰는 많은 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는 한 번쯤 생각해봤냐? 지금 실무자들 분위기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무기력하다 하고 확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일을 다 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개같이 일하는 동안에 너는 우리 면전에서 총질을 하고 이 대표 은행에 대해서 이런 글이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분노가 하늘을 솟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당의 리더라는 사람의 입은 무거움은 전혀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깃털보다 가벼운 현실에 자기가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좌진, 젊은 보좌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작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라도 익명 게시판이지만 들어갈 때 반드시 본인 인증을 받아서 국회 직원임을 확인하고 해야만 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작성자는 자리의 무거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승진할 때마다 그 책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하고 이준석을 교육시켰습니다. 선대위직 사태 등과 맞물린 이준석의 행동 등을 두고는 내부 총질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대표란 사람이 가벼운 입에 수많은 보좌진들의 앞으로의 생계를 걸지는 말자. 너 때문에 네가 이런 망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우리 이거 국회의원들 또 안 되고 하면 직업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밥줄까지 남만하지 못하게 그런 망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엄중한 꾸짖음입니다. 같은 날 4일쯤이죠. 1월 4일쯤 이쯤 되면 이준석이 국힘이 무너뜨리러 온 스파이 같다 그랬습니다. G맨, 스파이, 내통 등등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묘하게도 민주당과 여권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오히려 옹호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준석을 비판해 본 적, 상대방 당대표를 비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준석 또한 단 한 번도 여권을 향해서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비판한 적도 없고 이재명을 위해서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네. 이쯤 되면 이준석이 국힘 무너뜨리러 온 스파이 같다. 이런 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후보 교체론을 일축한 이준석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대표님, 그게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라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게 당신이 그것을 말을 입으로는 말이야. 입으로는 후보 교체론은 말도 안 된다 해놓고 당신 하는 행동은 후보 교체론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참날 가롭습니다. 네. 작성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전부 당신이 후보 손절하는 거라고 비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MBN 뉴스 와이드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 방법은 없고 불가능하다 하면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이렇게 말을 이준석이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교활한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쇄신 및 분란 등 수습을 위해서 어저께 극적으로 봉합은 했습니다만은 그 여지는 그 상처는 그 상흔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아물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어쩌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준석은 여하튼 정치사에서, 대한민국 한국 정치에서 물러나야 할 당대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